오늘 다룰 이슈들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도 모셨기 때문에 밤들컴 새벽인가요? 바이퍼 선수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요? 어우, 누가 나오시길래. 요즘 또 적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인수 선수 바로 그냥 바이퍼 선수 공격하시던데? 그럴 짬밥이 되냐고 하던데요. 아, 짬밥은 제가 더 많이 먹기. 짬밥의 그 기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많이 긁히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제 저희 블랙컴뱃 본관 다니는 이제 일반 관험 동생이 있어요. 이거 새로운 썰 아니에요? 이거 24시간이 안 됐어요. 지금 24시간. 와, 너무 기대되는데? 이 친구가 오늘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지막 이제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서 같은 술집에 황인수 선수랑 김한슬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MMA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내일 군대도 가고 하니까 이제 용기 내가지고 사진 한 장 또 찍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얘 블랙컴뱃 땅이네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황인수 선수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사진을 거절을 하셨다고. 어? 그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절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블랙컴뱃 애들이랑 안 찍는다고. 혹시 손 안 올라갔나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손은 안 올라갔던 것 같고. 손은 안 올라갔고. 손은 안 올라갔고. 팬이니까. 예, 네, 손은 안 올라갔고 이제 김한슬 선수랑 같이 찍었는데 황인수 선수랑은 못 찍어서 김한슬 선수는 그래도 찍어는 주고. 그래서 매우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소하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재밌네요. 네, 저희 오늘 시작부터 에피타이저가 달달한데? 오늘 에피타이저를 맛있었습니까? 준비해왔네. 맞죠? 예. 기세가 느껴집니다. 오늘. 예. 예, 벌써 썰을 준비해 오셨고. 이게 준비한 게 아닌데 오늘 체육관 가니까 딱 전에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기 때문에 또 속도를 내야 돼요. 저희 저번에 그냥 이렇게 노가리 하다가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옵티젠 저희 메인 스폰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알파원 전해질 저희 블랙컴뱃과 함께 콜라보로 만든 제품 마시면서 짠하고 적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짠. 또 운동하고 와서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들 읽어보셨나요? 저희 블랙컴뱃 팟캐스트 이름을 선정해야 됩니다. 맞아. 저는 생각한 거 가장 딱 눈에 띄는 거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딱 2개를 픽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인기가 있었던 블랙박스라는 명칭이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제 위주를 좋아하니까 블랙마우스. 이야, 이거는 그 바이퍼를 지워버렸네요. 그냥 블랙마우스. 알겠습니다. 바이퍼 선수는 뭐가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이제 바로 봐가지고 댓글이 많이 안 달린 상태에서 또 봤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바이퍼 선수가 첫 번째 화부터 두 번째 화까지 뭔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빅마우스 선수한테. 그렇습니까? 네. 싸움 붙인다 또? 드레스 코드 지금 밀리고 있죠. 지각을 했죠, 첫 번째 때는. 그리고 요번에 컨텐츠 이름도 정하려고 그러는데 댓글 조사를 안 해왔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네. 저도 지금 우리 통해 저 블랙박스.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 딱 하나 생각해 왔는데 간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의미가 좋지 않아요? 예. 의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블랙박스 여기가 일단 박스 모양이고 맞아요. 네, 이 공간이 박스 모양이고 이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토크들, 블랙과 함께하는 토크들. 근데 이 블랙박스를 까보면 진실이 다 나옵니다. 좋은데요? 우리 사실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얘기 만들진 않죠. 아까 한 말도 다 진짜였거든요. 촌철살인. 끝까지 안 해. 저희는 이제부터 블랙박스로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토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페셜 게스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블랙컴뱃의 형제단체
아, 제우스 FC의 제우스 대표님, 박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야, 오래 기다리셨죠? 잘생기셨다. 아, 역시. 훈남. 우리 블랙컴뱃이 제우스 FC에 완벽히 밀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의 외모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수 대신 바이퍼 페로온. 이럴 수가. 손 올라가나요, 혹시? 저 진짜 팬입니다. 죽습니다 진짜. 근데 대표님이 굉장히 이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운동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서우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이 청주 지역에서도 제가 볼 때 한 청주 대장급 하는 것 같고, 청주 대장. 예, 그 과거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요? 예, 한 주먹 했다. 예. 그리고 그냥 길거리 파이팅이 아니라 또 수련을, MMA 수련을 하셨고, 주짓수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바이퍼를 왜 저격했는지 저는 아예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라이브나 본인 팟캐스트에서 저희 제우스 FC를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이제 유수영 선수 이제 챔피언에 관해서 이제 파이트 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번. 뭐라고 했죠? 약간 작은 단체도 챔피언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처음에 거기서 한번 좀 기분이 상해서 이제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라이브에서 투견 선수가 제우스 FC에 파이트 머니 못 맞춰서 안 뛴다. 거기서 좀 아, 불컴에서 봤던 파이터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못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뛸 것 같다. 진짜 패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이퍼는 막 그냥 이런 얘기를 해도 얄미워. 얘가 이렇게 좀 그게 있어요. 이 얼굴 관상이나 말투나. 어조나 이게 좀 얄밉다고. 그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단체에 약간 좀 그러게 내 새끼 같은 건데. 오랫동안 선수가 아닌데 MG 파이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짬밥이 안 되는데. 땀밖에 안 되는데. 정말 황인 선수 대신해서 나왔네. 근데 형제 같은 단체에서 거기서 키운 선수가 와 황당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 당황했겠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엄청 가까운 또 이제 뭐 유지수도 저희 챔피언이었고 네. 박주구도 저랑 같이 훈련하던 사이였고 맞네요. 같이 하는데 이거 그냥 뭐 대놓고 그냥 까버리니까 저 제 변호해도 되겠습니까? 네, 변호하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안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안건은 제가 이제 소문 들리는 게 아, 소문이 있었나요? 소문 들리는 게 투견 선수가 이제 제우스 FC에 타이틀전을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걸 좀 커버 쳐주고자 낚시를 걸었던 거예요. 제 딴에서는. 아, 그 미리 찌라시가 뭔가 확실시되지 않도록 연막.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연막을 쳐주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긴 점. 또 생각이 좀 깊었던 거지. 약간은. 저 이거 근데 졸라 얄미웠다 이거야. 그치. 파이터원이 대표들 예민해요.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이제 뭐 첫 번째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그때는 우리 지금 현 대표님이 또 아니셨잖아요. 유지스 선수가 떴을 때는 제가 이제 이사였죠. 그게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무관중 코로나 때 경기를 열었는데 유수영 선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챔피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우스 FC가 한번 힘들었죠. 무관중 경기를 스폰서가 안 모여서 그렇게 선수를 위해서 약속을 해서 무관중으로 대회가 열고 힘들어졌는데 그 자리에도 없던 MG 선수가 우리를 깐다. 역사도 모르고 유수영 빵 셔틀이 갑자기 와가지고 수영의 빵 셔틀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당시에 임원진을 뭐 지지고 복구하면 그것도 말투도 졸라 얄미운데 나도 빡치겠어.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의 의도가 이제 제우스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영이 형 관련된 거는 그냥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며 편하게 얘기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이제 현 제우스 대표님 귀에는 좀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풀어야 될까요? 원래는 스파링 한번 해서 패주고 싶었는데 네, 근데 뭐 근데 이제 지금 사과는 했으니까 타격까지 오고 가는 거 그렇잖아요. 손 올라가긴 좀 그러니까. 그래플링? 그래플링은 그래도 우리가 아까 강경은 주짓수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하셨나요? 저도 한 주짓수 하거든요. 괜찮나요, 두 분? 저는 뭐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제우스 FC 한번 뛰는 걸로. 와! 야, 이거 재밌다.
허락하시나요? 괜찮아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잠시만요. 근데 벨트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이제 퍼플벨트 사그랄입니다. 퍼플 사그라요? 할만한데? 퍼플 사그라면? 본인이 이기면 어떻게 하게요? 그럼? 제가 이기면은 자리 하나 내주시나? 제우스에? 임원? 이번 뭐 엉뚱한 걸 걸고 있네. 아 근데 일 많아져. 엄청 많아. 일 많으시나요? 아, 뭘 걸고 걸으셔야 될 뭘 걸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경기 뛰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최근에 프로 오디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오디션에 제가 출연. 오디션 출연. 이게 더 좋아요. 바이퍼는 컨텐츠로 써야 돼요. 조회수가 보장이 돼. 컨텐츠 출연. 경기는 은근 재미없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기면 제가 출연하고 제가 이기면은 뭘 걸어야 되지 이러면은? 경기 나갈 때 스폰 해달라고요. 경기 나갈 때 제우스 FC 스폰? 콜 하겠습니다. 와 좋다. 네, 그러면은 뭐 파이트머니 이 얘기가 일절 없도록 또 한번 쏠쏠하게 할 수도 있어. 여기 제우스 FC 박시영 대표님 적고 나가겠습니다. 야, 오늘 재밌는데? 팟캐스트 끝나고 하시는 걸로. 팟캐스트 끝나고 여기 매트에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우스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슈 굉장히 요즘 핫했어요. 핫했어요. 핫 이슈.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 귀여워요. 너무 큐트하고 그 핫이슈인 이유가 이거는 그냥 제우스 FC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또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템퍼링이라고 하죠. 템퍼링. 예. 그쵸. 또 지금 블랙 컴뱃도 이 템퍼링 이슈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제우스 FC에도 닥쳐서 우리 제우스 대표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라이브를 키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원래는 다른 뭐 연맹 관련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야차 선수랑 이제 또 저희 제우스 FC에서 키웠던 선수 얘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코리안 오크죠. 제가 블랙오퍼 하러 갔을 때 원래 주려고 했었죠. 경다현. 아쉽게도 블랙오퍼 못 받았었죠. 저도 사실은 또 호전적인 거든요. 이 운동 하는 사람도 호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좀 참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라이브에서 좀 방출을 한 거죠. 감독님과의 관계랑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타단체에 서운한 점들이 이제 튀어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매니악한 주제라서 좀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화가 나셨고 그것 때문에 라이브를까지 진행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코리아노크 선수가 GFN이랑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야차에 대해서 아냐. 저는 뭐 야차에 대한 선수가 뭐 모르니까 나예요. 저는 야차 예수밖에 모릅니다, 사실. 야차 예수밖에 모르는데요. 그 몰라서? 락샤샤 여신이요? 보셨어요? 아, 봤죠. 야라이 앵글이요? 얌바. 벽 느꼈죠, 진짜로. 아 맞아. 그거 본 거 같아. 그 댓글에.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검정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리아노크 선수를 저희에서 데뷔를 시키고 저희 이전까지 뛰었었고 이제 그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블랙컴뱃을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딴 데 계약하지 말고 제가 블랙컴뱃은 저희랑 이제 협약이 돼 있어서 보낼 수는 있다. 그래서 넘버링에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요. 네. 키우는 선수가 있는데 선수 데려가고 싶다. 근데 또 흔쾌히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까지 다 불러라. 선수들 해서 다 초대시켜드렸죠. 그게 티켓 값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 촬영도 하고 검정 대표님이랑 인터뷰도 했어요. 맞아요. 제 촬영 허가했죠, 그때. 네. 그래서 따로 가고 싶다고 저희 그게 지금 GFN이랑 계약하기 한 달 보름 한 40일 전에 올라갔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공교롭게 저희 하데스 11월 15일이고 GFN 넘버링도 11월 15일이에요. 똑같은 날짜. 네.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제 경대현 선수를 쓰려고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쎄하다. 갑자기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감독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 대회 봐서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죠, 네, 분위기가. 처음에 통화할 땐 엄청 호의적이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랑 바뀌더라고, 통화. 그리고서 전화가 자주 오시던 분이 전화도 안 오시고 관장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GFN으로 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군요. 알려지게 돼서 이제 상당히 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이 흥분이 올라오시는 게 보여요. 오늘 주짓수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죽었어 너? 너 오늘 죽었어. 최대한 말 많이 시켜가지고 힘 좀 빼놓겠습니다. 작전을 바꿔야겠어요. 그 선수가 몇 살이죠 혹시? 19살. 19살이죠.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또 신인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신인 선수 하면은 젊고 아직 사회 경험이 매우 부족한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저는 이게 선수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계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죠. 예, 네.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선수만의 문제가 또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의 동의가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점은 그 팀의 관장님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왜냐면은 또 GFN이랑 좀 그래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는 이제 코리아노크 선수 자체가 그때도 인터뷰 하셨잖아요. 저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아 불컴을 띄고 싶다? 엄청 뛰고 싶었어요. 이거 약간 비하인드인데 카메라가 안 돌 때도 제가 화장실 가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아 대표님 블랙컴뱃 저 진짜 어떻게 뛰면 안 될까요? 너무 투머치인데? 아니, 담백하게 가야지. 뭐 화장실까지 따라가. 어리잖아요. 어리잖아요. 자꾸를 내리지도 못하겠네. 미성년자잖아요. 아 그래도 제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 기다렸다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내 격투기를 위한다, 선수들을 위한다. 난 유니세프다 이렇게만 가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블랙오퍼 지원했을 때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돈을 벌려고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돈을 벌어야 선수들이 고마워하고 파이터에 올라가야 고마워하지. 아무리 그거 전 다 알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그냥 선수들 챔피언 만들어주고 경기 띄워주기로 했으니까 경기 열어주기로 했으니까 원래 돈이 없는데 어거지로 열다가 제우스가 흔들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제우스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나왔던 챔피언들이 유지수 캡틴 코리아였던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알아주거든요, 선수들은. 자, 저는 오늘 단체와 선수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선수 입장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수인데 맨날 대상편을 나는 들어가지고. 싫어. 왜요? 뭐가 싫어요? 아, 그냥 MG가 싫고. 같은 세대 선수는 좋아요? 또 영포티들은 뭐. 아, 좋아요. 영서티. 그래서 제우스 대표님도 이 사건 이후로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나쁜 거 아니다. 계약을 하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번에 제우스 FC 대표님께서 발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까지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이해가 됩니다. 계약과 도의 그 사이에서 이제 제우스 대표님이 과실은 그래도 선수를 믿어서 계약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신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가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기로 한 게 있는데 설마 마음을 바꾸겠어? 이미 영상도 이렇게 찍었고 많이 푸시를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셨겠죠. 근데 또 사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도의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그래도 대화를 했고 어떤 걸 같이 하기로 했고 실제로 뭘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계약서 썼어?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단체나 뭐 경쟁 상대나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버리면 당연히 이 대상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믿는 동료 사이나 하다못해 부모님하고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약하지 그랬어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면 위로 이런 일들을 끌어올려 놓으면 앞으로는 이런 도의적인 문제도 눈치 보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좀 저희를 너무 만만해 보이는 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팀킬도 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같은 패밀리인데도 공격해버리는데 네, 저는 봐주기 없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이번에 좀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견적을 내봤을 때, 제우스 FC보다 내가 다른 데 갔을 때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제 간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지금 그것도 문제를 삼지만, 제우스 FC 대표님이 더 문제를 삼는 거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찍 사인하고 가버릴 수가 있냐. 요거를 또 더 크게 문제를 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그 선수가 제우스 FC 대표님한테 솔직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제우스 FC보다는 이제 GFN 가가지고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저한테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러면 곱게 보내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굳게 보내줬죠. 그리고 왜냐면은 계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굳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제가 상처난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저는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선수가 원하는 거를 대회사 입장에서 저희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랑 대표님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때 그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저희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그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GFN에 또 서운한 거는, 이제 어린 선수니까 모르는데 이제 또 그거는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프에서라도 연락은 해줄 수 있는데, 네. 제우스한테. 그런 거죠.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라이브에서 그렇게 좀 세게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로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또 그 포인트에서 저는 기분이 또 나쁜 원래 거예요.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문제가 되네라고 해서 연락한 느낌이 들으니까. 근데 전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사람이 그래도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찬성 대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도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인지해서 바로 전화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봐야죠.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정찬성 대표님 입장에서는 얘가 뭐 문제 없이 뭔가 잘 처리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화가 오셔가지고 먼저 연락을 저희 본부장님 통해서 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해주시고 몰랐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래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줄 알았으면.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정찬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 워딩 하나도 안 그대로 할게요. 저희 대회사 제가 추구하는 대표님이 추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다, 모토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냥 지역 기반에서 지역 스폰을 받는 단체인 줄 알고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서는 뭐 좋게 통화는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서운했던 점은, 대회에서 운영하니까 알 거고, 저희 스승님도 그랬고, 제우스 FC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지역 스폰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잘 하려고 만나 뵙게 된 거고, 그걸 다 지켜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사실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거 돈도 안 되는데 격투기 단체를 국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역 기반으로 조그맣게 지방 대회에 열라고 하는 거겠냐. 다 야망이 있고 다 국내에서 좀 크게 큰 대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그게 말이 되는 사고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싶었었던 거죠. 그냥 애둘러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느낌? 좀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이게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게, 예. 물론 전화는 이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화를 해서 라이브로 공론화를 하셨으니까 전화가 왔죠. 얼추 수습을 하고 끝냈지만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야차 선수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 가장 이슈죠.